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 언제냐? 목요일이지. 교육인가? 목요일. 교육. 이제 슬슬 다른 학교들도 이제 직보하고 있고 지금 주연만 나왔거든요. 저는 직보가 어제 오늘 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너네만 하면은 끝이네. 다음 주에 이게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좀 강행군이었어요. 그래서 막 어제는 막 1시간 정도 출근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간 너네도 점점 갈수록 내가리가 없고 아휘는 눈에 힘이 없고 자다 일어난 것 같이 뭐냐 자식아. 뭐 또 뻔한 얘기 또 하는 거지만 또 이제 그 고3 애들이 이제 또 이번 9월이 이제 그 원서 접수 기간이거든요. 수시. 그래서 이제 수시 막 접수했다 뭐 어쩐다 막 이런저런 얘기 듣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또 예전에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며칠 전에 만나갖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 어떻게 좀 준비 잘하고 있냐. 그래서 막 여기저기 대학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썼대더라고. 뭐 일단 연고대랑 뭐 어디 뭐 약대랑 어디 뭐 의대랑 막 어디 썼다고. 그래 뭐 잘해봐라 이러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냥 걱정밖에 안 돼. 진짜. 자, 뻔한 얘기 마지막이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 2학기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번 2학기 성적을 잘 받는다면은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잘 못 받는다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수능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수능으로 오히려 정시로 갔을 때 더 괜찮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랑 이제 면담하면서 이제 들었던 분들도 이제 몇몇 계신데 반대로 이제 이번에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번 시험 끝나고 나면 또 기말고사 한 3주 뒤에 또 대비를 할 거 아니냐. 3주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겠지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좀 얼굴들 좀 펴라. 뭐냐 이 자식들아. 다 그냥 초점이 없어 눈에 그냥. 지금 무슨 뭐 고등학교 2학년들이 지금 거의 뭐 수능 한 달 앞둔 고3이야. 눈빛들은 다 그냥 다 이래 다. 어쩌거나 이러거나 말거나 다 이러고 있어. 자, 그럼 일단 하나 남았으니까 요거 딱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다음 이제 수업이 이제 우리 2번 남았잖아요. 오늘 빼면요. 오늘 빼면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직전 대비 이렇게 3번 남았죠. 그래서 직전 대비 제외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봅시다. 마지막 질문 16강의 4번입니다. 다 폈지? 알게요. 전형적인 이제 도입 설명 결론이라는 패턴인데요. 요지가 이제 맨 아래에 나와 있죠. 보통 이런 류의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문장이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빈칸류로 내기가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빈칸을 뚫어서요. 일단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집단 내 구성원의 지위가 중요할 수 있대요. 그럼 지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있어야겠지. 첫 번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견을 잘 내세우지 못할 수 있다. 자,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반면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두 번째로 나왔네요. 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덜 중요하더라도 회의를 지배할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자기 의견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지위가 높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덜 중요하대요. 이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지위가 높고 여러분이 다 지위가 낮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나는 회의를 이제 주도하면서 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의견 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 지위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덜 중요해도 여러분이 어차피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회의를 주관한다. 회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그래서 지위가 높은 리더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는 당위성이 나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The status of the group members in a group. 한 집단 내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지위가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대요. 바로 이어서. 그리고 members with lower status, 더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집단 구성원들은 may have less confidence, 더 적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답니다. And thus, 따라서 be unlikely to express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회의에서 의견을 이제 내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말했는데 이제 위에서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왜 나대냐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웨튼범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that group members with higher status,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were indeed, 정말로 were likely to share,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아냈답니다.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요. 자, 이어서 봅니다. However, 하지만 not with higher status. 자,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얘기해요.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may dominate the discussion, 그 토론을 지배할 수가 있는데요. Even if the information that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is not more valid or important, 더 타당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 회의를 지배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이제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이 토론에서 자기의 의견을 좀 이렇게 내세우거나 이런 걸 좀 잘 못한다는 거야. 근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토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because, 이 문장이 좀 길게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Because they have high status. 자,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능력이냐? To solicit and share information.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From the group members, 그 집단 구성원들로부터요. 그리고 they must be sure to do so.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랍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by ing가 지금 나왔는데 by making clear, 분명하게 함으로써죠. 가목적어예요. 그래서 진목적어가 하나, 둘, 세 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해석할 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 That all members should feel free to present their unique information. 그들의 고유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느끼어야 한답니다. 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원래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좀 내세우는 걸 좀 꺼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구성원들이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겠죠. 마음껏 얘기해. 뭐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막 꼽주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that each member, 각각의 구성원이 has important information to share, 공유할 만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and that it is important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 리더들은요, 자기 의견만 내세하는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직원들이 의견을 내세우게끔 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학원에서도 딱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예시를 들면은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회의가 있는데 이 원장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는 거를 일단 먼저 전달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더 좋은 어떤 이제 정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안건이 이런 거라고 쳐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안건이야. 그러면은 원장님이 자기 의견을 제시했어. 근데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 근데 어떻다? 이 선생님들이 잘 얘기를 못 할 수 있겠죠. 왜? 좀 자신감이 좀 이제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그 의견을 잘 도출시켜내는 게 바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다. 일단 회의 분위기를 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히 각 구성원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아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끌어낼 거 아니야. 중요한 정보를 안 가지고 있는데 뭘 빼내겠어요, 이 직원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한마디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식이 뭐냐? 사람들이 막 공유를 안 해, 의견 공유를 안 해.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공유를 합시다.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해갖고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모두가 다 이런 좋은 의견을 공유를 해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당위성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의견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인식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그럼 이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리더들은 may particularly need, 특히나 필요합니다. to solicit and support opinions, 의견들을 얻어내고 지지할 필요가 있을 거랍니다. from low status, 지위가 낮거나 or 아니면 socially anxious group members,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집단 구성원,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의견을 얻어내고 지지할 필요가 있을 거랍니다. 자, 내용이 끝났는데 요약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A person with higher status,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may control a discussion, 자, 토론을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he or she needs,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as a person, 물어볼 필요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with lower status for his or her opinion, 자, 그의 의견에 대해서 더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질문을 왜 하는 거냐? To facilitate sharing of information with the group, 집단 내에서 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어떤 한 사람만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좀 취합해보고, 아 이럴 때는 이런 방향성이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위가 높은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6강의 이제 4번까지 이제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자, 진도는 끝났습니다만 진도는 제가 끝난 거고 여러분은 이제 진도가 끝난 게 아니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가 약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는 어떤 태도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을 해줄게요. 자, 청각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건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써져 있는 것과는 별개로 좀 일단 핵심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각자 집에서 또는 독서실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학원에 와서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학원에 올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한. 그럼 선생님이 필요한 경우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 첫 번째, 당연히 질문할 게 있을 때입니다. 질문할 거.
내가 뭔가 뭐 변형 문제를 풀든 뭐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든 뭐 데일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이게 뭐 어떤 문제를 푸는데 뭔가 막혔어.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고 나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종 자료 요청에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가 내가 아직 내용 파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내용 파악을 좀 더 학습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원문 보고 학습해야지. 근데 선생님이 기존에 나눠줬던 원문은 이미 도식화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교재에 있는 걸 보자니 이제 교재가 다 분리돼 있으니까 보기가 좀 번거롭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내용 학습을 위한 원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나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금 전에 말한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돼요. 뭐 일단 뭐 질문할 게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당장 뭐 자료를 요청하거나 뭐 그럴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 있으면 공부를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뭔가 나를 감독하고 지시해주고 뭔가 이럴 만한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학원에서 이제 그런 감독하에 좀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라면요, 굳이 학원 와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노가다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제가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내용 파악이라든가 뭐 변형 문제라든가 여러분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보통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온 다음에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 나머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단계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당연한 거지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해석에는요, 내용 파악도 들어가요. 해석과 내용 파악. 자, 이게 1단계예요. 일단 영어만 써져 있는 그 원문만 보고서도 여러분이 해석이나 내용 파악이 수월하게 돼야 됩니다. 전혀 문제 없이. 이게 안 되면은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일단 1단계는 당연히 해석과 내용 파악이에요. 해석과 내용 파악을 할 때는요, 해석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쓰거나 이런 거보다는요, 원문 보고 학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원문 보고 학습. 원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뽑아줘도 돼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든지 요청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문만 보고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쓰지 마시고 구문 분석도 하지 말고요. 그냥 읽어보면서 해석이 막혀. 그러면 체크하세요. 그래서 자습서 보고 얘는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이런 걸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파악. 내용 파악이 잘 된다, 잘 안 된다의 기준을 말해주자면, 내용 파악이 잘 된다의 기준은 내가 한 줄을 읽었어. 한 줄만 읽고도 주제를 알아야 돼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내용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냥 딱 한 줄 읽으니까 이거 그 내용이었네. 이거 그 주제 그거였잖아.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 정도로 학습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용 파악이 안 되면요, 그 어떤 시험 문제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 대부분 고등학교, 특히 지역고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 70%가 내용이에요. 70%가. 나머지 30%가 내용과 무관한 것들을 시험 냅니다. 예를 들면 단순 영작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어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내용과 무관한 거죠. 이런 걸 출제하고요. 70% 넘을 것 같아요. 75% 정도? 아무튼 그 정도는 다 내용과 관련된 걸 당연히 출제합니다. 근데 내가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암기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요, 내용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요.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글의 주제가 뭐였는지 이거는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내가 좀 됐다. 그러면 이제 2단계. 2단계는 당연히 일단 어법이겠죠. 그리고 어법뿐만 아니라 어휘가 됩니다. 여기서 어휘는요, 유의어 포함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까지 우리가 총 6번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이 6번의 시험을 봤을 동안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잘 봤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잘 봤고 잘 못 봤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잘 못 봤는가, 이걸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패턴이 비슷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합니다. 자, 너네가 시험에서 시험 점수에서 많이 까먹는 거 첫 번째 서술형이잖아. 일단 1순위 서술형. 2순위가 뭐예요? 단어 몰라서. 보기에 있는 거 단어 몰라서. 세 번째가 뭡니까? 문법 틀린 거죠.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에서 속합니다.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뭐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실수의 영역이지 대부분 너네가 많이 틀려오는 거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똑같은 걸 또 틀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2단계로서는 어법과 어휘가 되는데 자 각각 나눠서 보자면 어법 학습할 때는요 막 복잡하게 엄청 어려운 어법까지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내준 어법 변형 테스트지 있죠. 그 테스트지 보고요 이거에 원리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리 파악. 즉 원리 파악이란 건 뭐냐면요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왜를 집어 던져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법 변형 테스트를 보면요 대부분 잘 맞춰요. 대부분 최소 반 이상은 맞춥니다. 근데 그 맞춘 이유가요 과연 진정으로 내가 어법적인 원리를 알고 풀었는지 아니면 본문에 그렇게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서 내가 풀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맞췄다 한다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학습이에요. 왜? 어차피 변형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원리를 알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봤던 어법 변형 테스트를 다 다시 한번 뽑아달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요청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두 번째 어휘죠. 어휘 같은 경우는요 어휘로 내기 좋은 지문들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 지문은 뭘로 내기 좋다 뭘로 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변형으로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어휘로 내기 좋은 것들에서 어떤 유의어를 출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어휘로 내기 좋은 지문은요 보통 두 가지 패턴이 제일 많습니다. 미리 말해주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의어 반의어로 내기가 너무 좋은 애들이 있어요. 내가 너네한테 알려준 거는 willing이랑 reluctant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휘로 내기 좋고요. 어떤 이제 문장에 부정어 표현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어 표현은 단순하게 뭐 not이나 never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준부정어 hardly나 rarely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부정 뭐 이렇게 부시럭거리냐? 아니면은 뭐 이런 표현도 있죠. far from 뭐뭐하는 거리가 먼 거죠. 부정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간 그런 지문이 보통 시험에 잘 나오고요. 아니면은 대조 관계나 비교 관계로 나오는 경우, 비교 관계 이런 걸로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또 어휘로 출제하기 좋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휘 학습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주제, 제목, 뭐 각종 문제 보기가 다 영어로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써 있는 단어 뜻을 몰라. 그럼 틀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어 학습이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3단계는 당연히 뭘까요? 서술형에 대한 대비겠죠. 서술형. 자, 서술형이라면 역시나 제일 대표적인 건 영작이잖아요. 하나 더 말하자면 요약이죠. 영작과 요약.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더 쉬운 거는 차라리 영작 쪽이 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작 쪽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교과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워크북에서 이제 썼던 그 우리 영작 연습하는 거 있었죠. 기본적인 것들. 걔네들은 일단 최소 여러분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야겠고 요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도식화를 하면서 직접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좀 학습을 하셔야 된다. 요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1번, 2번, 3번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는 된 것 같다. 1, 2, 3번이 전부 다. 그럼 이제 저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선택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내가 특정 지문이 좀 어려워서 특정 지문에 대한 학습을 좀 더 해야겠다 한다면 그 지문의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변형 문제를 풀고 변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이제 틀렸거나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질문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변형 문제가 더 필요하다면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질문 같은 거를 할 때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변형 문제 같은 걸 풀 때도요. 막 내가 한 100명 문제짜리 막 이렇게 주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한꺼번에 다 풀지 말고요.
한 25에서 30문제 단위로 문제를 푸세요. 이 정도로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 채점하고 틀린 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문제 31에서 60번까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문제 풀이 팁?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쌤 제가 맨날 순서 삽입에서만 많이 틀려요. 어떻게 푸는 게 좀 좋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뭐 또 어법을 좀 많이 틀리는데 이 어법을 매번 틀리거든요. 개수 고르는 거. 좀 이렇게 속성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어떻게 잘 푸는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이런 게 다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질문하는 건 뭐냐? 그냥 지문 내용이 있는데 뭔지 좀 헷갈려. 그러면 질문하고. 너네가 변형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그냥 틀린 거 질문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굉장히 1차원적이야. 그냥 여러분이 하는 질문의 대부분은요. 여러분이 지금 푸는 변형 문제는요.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시험에서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맞았더라도 내가 2번을 답을 골라서 맞았는데 근데 3번도 답이 되지 않나? 근데 왜 3번은 안 되지? 이런 거를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해설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정보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질문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유기적으로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유형에 대해서 많이 틀리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문에 대해서 많이 틀리는 건지 이런 이제 분석적으로 좀 보시면서 특정 지문에 대해서 많이 틀린다면 그러면 그 지문에 대한 학습이 덜 된 거겠고요. 특정 유형에 대해서 많이 틀린다면은 이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저한테 질문을 통해서 나한테 답을 얻어가야겠죠. 이게 학습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지성으로 변형 문제 풀고 그냥 무지성으로 여러분이 그냥 글 읽는다면요, 결국엔 또 제자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이제 많은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학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내용 이해를 위한 학습은 뭐다? 원문만 보고 학습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본인이 단어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셀프 테스트지 받으면 되겠고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촬영을 좀 끄고